우리 교재 99쪽입니다. 출제 키워드 37 해가지고요. 표준어 규정 중에서 이제 발음법 나오고요. 발음도 요즘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문법 나오는 마지막 해니까 기본적인 거 이미 공부했던 거잖아요. 점검 좀 할게요. 일단 보면요. 받침의 발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밥다의 어간 밥 그다음에 널다의 어간 널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인 발음이 있죠. 그래서 밥다의 어간 밥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서 뭐로 발음해요? 밥으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밝고가 아니고요. 밥다 밥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널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발음은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어떨 때 죽하다 둥글다와 결합했을 때는 이때는 넙으로 발음한다라는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겹받침 리을 기억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요? 예. 그죠? 기억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말다가 아니라 막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다만 어감 받침 리을 기억은요. 기억 앞에서 뭐로 발음해요? 리을로 발음하죠. 그래서 막다의 말기라는 어간 했을 때 이때는 맑게 그다음에 얘도 묽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흑과 같은 경우는 얘는 겹받침 리을 기억이 결과적으로 기억 앞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지금 어감 받침이 아니잖아요. 명사의 받침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겹받침 리을 기억을 리을로 발음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침의 발음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 나왔을 때 잘 나오는 게 이를테면 받침을 이루는 경우의 수가 호받침이나 쌍받침이나 겹받침이잖아요. 근데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즉 조사 그다음에 어미 전미사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 의문을 이 받침들의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하게 되는데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이때 겹받침의 그죠? 끝 의문이 쉬우실 때는 요거는 된소리로 연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밭을 아니고 밭을 그죠? 국외음화 일어날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얘도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기 때문에 끝 의문 연음에서 달글 그리고 얘는 끝 의문이 시옷인데 겹받침의 끝 의문을 연음할 때 시옷을 연음할 때는 된소리로 넋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히읗 계열의 받침이요.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을 때 히읗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나은 그 다음에 히읗 발음하지 않고 니은 연음되면 아는 그리고 히읗 발음하지 않고요. 리을 연음되면 달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의 수는요. 받침 있는 말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죠. 오, 우, 위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와 결합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대표음으로 발음하고 나서 연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기 때문에 대표음 맛 그죠? 디귿으로 발음한 다음에 연음해서 맛없다. 그다음에 얘도 겉옷, 헛웃음, 그다음에 다가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웃음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기 때문에 시옷을 그대로 연음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헛 여기에서 웃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웃으로 시작하는 우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기 때문에 대표음으로 발음한 다음에 디귿이 연음되는 거고요.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왜 맛있다나 멋있다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발음을 다 허용하죠. 그래서 맛있다, 맛있다. 그죠? 대표음으로 발음한 다음에 연음하는 것도 허용하고요. 시옷을 그대로 연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그다음에 멋있다, 멋있다. 양쪽으로 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받침 발음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글 자모 이름. 그죠? 요거는 특정 한글 자모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들을 연음할 때 예외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돌잔치 특히 커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한글 자모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들 같은 경우에 요 이름들 돌잔치 특히는 시옷으로 연음하고요. 그 다음에 키읔은 기역으로 그리고 피읍은 비읍으로 연음하는 거죠. 이거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어떻게 발음해요? 예, 부엌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받침 있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죠? 끝 의문을 그대로 연음한다고 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 이거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왜 받침 키읔 자체를 기역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이 자음 키읔 이 이름에 쓰이는 이 받침 키읔 이것에 한해서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그죠? 기역으로 연음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시험에 요즘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글 자모 자체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38 한번 가보죠. 이제 발음법에서 음의 동화. 음의 동화 그러면 우리가 특히 비음화나 유음화가 대표적이죠. 어렵지 않아요. 뭐합니까? 원리는 우리 했죠. 갈대밭 나무, 아노미 나무 해가지고요.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 아닌 애들이 왔을 때 인접한 비음과 그죠?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같은 위치에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음하는요. 비음 앞에 비음 아닌 게 왔을 때는 아니면 2번에 메아리 마음 눈처럼 비음 뒤에 비음 아닌 게 왔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은 잠깐 보죠. 얘는 기본적인 거고요. 군발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없죠. 근데 막눈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기역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되고 그 다음에 이 비음 앞에 기역이 여기죠. 1번에 니은 앞에 기역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이응으로 비음화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단계의 특성을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마는 기본적으로 니은과 리을이 앞뒤로 만나면 유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 광활루, 칼날, 물난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살짝 기억하셔야 하는 건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죠? 즉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조건이 명확하죠. 뭡니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정확히 몇 음절, 이음절 한자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비음화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단 더하기 력 해가지고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어죠. 거기에 력 왔으니까 결단력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결단이 이렇게 발음되는 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공권력 같은 경우는요. 공 더하기 권력이 아니라 많이 했죠. 공권 더하기 력 해가지고요. 그죠? 얘는 공권과 력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비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권력 자체는 유음화 일어나서 그죠? 이렇게 발음하게 되지만 공권력 같은 경우는요. 공 더하기 권력이 아니라 공권 더하기 력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 구개음화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개음화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결합했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 다치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축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 앞에 받침의 발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밭을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밭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왜요? 을 뭡니까? 지금 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잖아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뭡니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구개음화 적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밭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곁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 관련해 가지고요. 음의 첨가도 한번 보죠. 니은 첨가. 조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규정 자체의 조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뭐 접사 결합한 거, 접사와 어근 결합한 거, 어근과 접사 결합한 거, 어근과 어근 결합한 단어들에서 앞말이 그것이 뭐 이제 어근이든 접사이든 그죠? 어근이든 접사이든 앞말 끝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처음이 이야 여 요 유일 때, 즉 이야 여 요 유라는 건 뭡니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 그죠? 요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로 시작할 때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 첨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솜 더하기 입을 자음 끝나고 이로 시작해서 솜잎을 너무 많이 봤던 거고요. 이런 것 좀 조심하세요. 우리 왜 니은이 첨가되고 나면 비음화, 유음화까지 끝까지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복 더하기 약 됐으니까 1차적으로 니은 첨가되고요. 장단음은 표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되고 났더니 앞말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복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한 더하기 여름, 한여름, 담요, 식용유. 식용유의 식용 같은 경우는요. 요거 한자어에서 그냥 요 기억이 연음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특별히 별다른 규정은 아니고요. 들 더하기 1 했을 때
니은 첨가되고 나면 리을 니은 만나서 유마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들릴로 발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릭다 같은 경우도 설 더하기 익다 해가지고요. 지금 니은 첨가돼서 닉 이렇게 된 다음에 리을 니은 만나서 유마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설릭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첨가의 예 대표적인 거 정말 우리가 수십 번 외웠어요. 그죠? 얘도 송별 더하기 연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얘는 니은 첨가의 예외. 그래서 그냥 연음해서 송별연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표준 발음법에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보죠. 최근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04쪽이에요.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요. 자, 할다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밥다의 밥,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죠. 그 다음에 얽거나 그죠? 이거 어감 받침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고요. 그때 기억은 된소리를 발음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막다의 말기라는 어간 뒤에 어감 겹받침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맑고라고 발음해야 되죠. 4번 틀린 거고요. 2번도 우리가 뭐 기출할 때도 계속 봤던 거기도 하고요.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거. 옳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자음 디귿 자체 이름에 쓰이는 받침 디귿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연음하죠. 그래서 디귿이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혼니불 같은 경우에 요거 일단 과정 보면 호 더하기 이불이니까 니은 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음은 변동에서도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혼립을 이렇게 발음이 되죠. 1번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네요. 자, 2번은요. 히읗 발음되지 않는데 리을 니은 만나면 요거 유음화 일어나서 뚫는 이렇게 되고요. 밝히다 같은 경우는 요거 축약이 조건이 되면 한 단어 안에서는 축약이 먼저 일어나죠. 밝히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할다 되고요. 우리 왜 넓다의 넓이라는 어간의 축하다 그랍하면 얘를 넙우로 발음하는 건 맞는데 기억, 히읗 축약되면 뭡니까? 이 기억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넙죽하다. 그다음에 흑만 같은 경우는 그죠? 대표음 흑 발음되고 그다음에 비음화 일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뭡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죠. 흑만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동원령 같은 경우는 동원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 결합했기 때문에 비음화 적용해서 동원령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 볼 건데요. 얘도 근간에 특히 외래어 표기법은요.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다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확인할게요. 외래어 정확하게 표기하는 거 나오는 건데 일단 한번 읽어 보시고요. 2번 정도 보죠. 외래어의 한 의문은 한 기호로 표기한다는 그래서 이를테면 F 발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피읍으로만 표기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유의미하죠. 외래어 표기법에 쓰이는 받침 가나를 맛보세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받침에 이거 7개 이외의 것이 쓰이면 뭡니까? 틀린 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파열음 표기할 때 된소리 쓰지 않는다. 즉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쌍비읍을 외래어 표기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물론 예외 껌빵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미 굳어진 거 관용을 존중하는 범주 있고요. 6번 외래어 표기할 때 지읒, 치읒 다음에 뭐 쓰지 않습니까? 이중모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대표 인출 외래어 해가지고 107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우리 이거 제가 본교재 1.5에 그동안 출제됐던 외래어 표기법 관련된 거 예문 다 써놨었고요. 교재 갖고 계시죠? 뭐 스텝 1.5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4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것만 형광등으로 체크해놓고 그냥 한두 번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바로 보죠. 바르게 적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가나를 맛보세요. 이외의 받침이 쓰였기 때문에 얘는 케이크. 그 다음에 2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리포트. 그리고 초콜릿이 아니라 릿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해가지고요. 그죠? 우리나라 단어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 건데 일단 기본 원칙은 철저하게 뭐에 따라 적는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그리고요, 요거 자모의 표기 있잖아요. 이거 암기돼야 되죠. 그죠? 자, 기억 GK, DT, BP, 그 다음에 시옷은 S, 지읒은 J 이렇게 되고요. 쌍기역은 뒤에 걸로 적죠. KK, TT, PP, SS, JJ. 거센 소리 뒤에 깔아 적죠. K, T,
P 그리고 얘 CH고요. 니은 N, 리을 R과 L, 미음은 M, 받침의 이응은 NG, 히읗은 H.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모음 그죠? 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는 뭡니까? Y 붙죠? 그래서 YA, YEO, YAE, YE, YO, YU, 그 다음에 으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죠. EU 이렇게 적게 되고요. 와는 W 계열로 시작하죠. WA, WO, 그 다음에 WAE, 그 다음에 외 같은 경우에 WE, 얘 조심해야 되죠. 외, 단모음 외 같은 경우에 OE 이렇게 적게 되고요. 위 같은 경우에 WI,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죠. UI.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로마자 표기법도 요즘에 한 3년, 4년 이렇게 잡아도 안 나오기는 합니다. 자, 표기상의 유의점에서 아까 우리가 적는 방식이 2개 이상이었던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 모음 앞에서는 GDB, 자음 앞이나 어만 에서는 KTP로 적고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기 때문에 배감 같은 거 보면 요거 이 발음에 따라서 배 했을 때 비읍이 모음 앞이기 때문에 비로 적고요. 발음 보니까 감 했을 때 지금 이 기역이 모음 앞에 나오기 때문에 G로 적게 되는 겁니다. 벚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벗 했을 때 디귿 자음 앞에 나오니까 T로 적고요. 그다음에 디귿 어말이니까 T로 적게 되는 거죠. 벚꽃 쌍기역 같은 경우에 KK로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표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죠. 설악 같은 경우에 발음 따라 적으면 리을이 지금 모음 앞에 오기 때문에 R로 적어야 되고요. R로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받침과 초성에서 리을이 연달아 나타날 때는 LL로 적죠. 그래서 대관령 그죠? 요거 대관령 발음 이렇게 보시고요. 리을 연달아 나타나기 때문에 LL로 적습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4번 조심해야 되죠. 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이로 발음되는 경우 있지만 이로 발음되더라도 언제나 UI로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모음의 표기는 확인하시고요. 반영하지 않죠. 발음 따라 적는 거니까 이러한 음운 변동 반영해야 되는데 다만 동그라미 6번에 단이라고 해서 체연해서 해가지고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에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 H로 밝혀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편전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지금 얘가 체연이고요. 비읍 다음에 히읗 나오기 때문에 편 했을 때 PYEO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죠? 집 P 적어주고 H 밝혀서 적는다는 거. 7번 관련해 가지고요. 자,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구정했을 때에는 원래 있던 된소리가 아니라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기대로 GU 이렇게 적게 되고요. 볶음밥 같은 경우는요. 반대죠. 지금 여기 나오는 된소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KK로 적습니다.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 표기할 때 발음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다만 행정구역 단위 앞에 뭐 붙임표 넣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물론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붙임표 앞뒤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나죠? 자 보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모두 옳은 거. 자 발음까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옳은 거 끌어낼 수 있죠. 우리 왜 설릉 같은 경우는 발음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설릉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왜 니은과 리을을 만났을 때 비음아 일어나는 경우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어 뒤에 이음절 한자어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올 때죠. 그래서 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설릉되고요. 그러면 SEOLL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학여울 같은 경우에 학 더하기 여울 니은 첨가 되고 비음아 일어나면 학여울 이렇게 해가지고요. 학여울이라는 발음 따라 적으면 되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 된소리가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죠?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동 했을 때 뭡니까? NAK 그 다음에 동 그냥 DONG 그죠? 그리고 설령 쌍디귿 발음을 반영한다 그래도 TT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지편전 조심하셔야 되죠. 자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체연이고요. 명사고 비읍 뒤에 히읗이 올 땐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JIP 한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H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은요. 기본적인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세부적으로 낼 것도 없죠.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10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0강 마무리하고요. 우리 12강까지 해서 그 요거 문법 부분은 끝낼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